전염력이 강해서 법정 1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A형 간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30대와 40대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A형 간염뿐만 아니라 앞서 전해드린 대로 홍역과 댕기열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의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A형 간염 환자의 경우에 올해 들어 지금까지 파악된 수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3배에 이른다고 하고요. 이게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면서 지난해와 비교하면 말이죠. 네, 지난해 한 2,500명 네. 정도가 1년 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4월까지 3,600명 정도가 이미 발생을 해서 전년 동기간 대비 거의 3배, 그리고 작년에 전체 발생 수보다 벌써 1.5배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당국이 그런데 이렇게 빨리 A형 간염이 퍼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A형 간염의 평균 잠복기가 한 28일 정도 되고요. 네. 뭐 최장 잠복기로 따지면 50일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나갈 때 일단은 이제 환자들한테서 이제 뭐 A형 간염 바이러스는 검출이 가능한데 실제로 이제 환자들이 방문했었던 식당이라든지 뭐 반찬 가게 이런 데를 가보면 이미 한 달 전에 음식들이다 보니까 이제 네. 보관이 안 돼 있고 아하. 그래서 공통적인 그런 식재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추정적인 감염원은 확인될 수 있지만 어디서 실제로 오염이 돼서 유통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역학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감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물이나 네. 물을 마셨을 때, 먹고 네. 마셨을 때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잠복기 동안에 대변을 통해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계속 배출이 되거든요. 네. 그런 이제 배출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뭐 식수로 오염하거나 아니면 식재료로 오염하거나 아니면 조리하는 과정 중에 오염이 됐을 경우에 그 음식을 먹거나 그 오염된 물을 먹는 사람에서 감염증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30대와 40대 네. 감염자가 특히 많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인구 비례상으로는 사실 충청, 대전 충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30, 40대 가장 취약한 이유는 이제 50대, 60대 어르신 때는 이제 상수도 발달을 안 하다 보니까 우물물이나 냇물을 먹다가 오염된 물을 먹어서 자연 감염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체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2009년도에 한번 A형 간염이 많이 발생했었을 때 그 당시 10대 또는 10대 미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했었었고 또 최근에 2015년부터는 이제 한 1세 때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료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 20대에서 40대 사이가 아하. 예방접종을 잘 안 하는 또 자연 감염도 안 된 이런 낀 세대로 이제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서 항체가 없어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방 접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한 차례만 맞아도 되나요? A형 간염은 현재 이제 6에서 18개월 사이에 2회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회 접종을 맞춰야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2차례는 반드시 맞는 것이 좋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자, 오염된 물과 음식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 식중독과 A형 간염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상관관계는 있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조리 환경 또는 식재료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A형 간염도 언제든 오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리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거, 또 식재료의 유통 과정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A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음식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방법들이긴 합니다. 네, A형 간염이 지난해는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올해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맞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 17년에 한 4,000명도 발생을 했다가 작년에 2,500명으로 좀 줄어서 조금 방역 당국도 안심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게 특정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어디가 많이 오염된 건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A형 간염에 걸렸을 경우에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 뭐 감기나 소화불량 뭐 이런 증상과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 증상이 이제 열이 나는 경우인데 저희도 네. 지금 최근에 이제 A형 간염 환자 한 명 왔었는데 초반에 열만 나고 근육통만 있다 보니까 이게 A형 간염이 다른 병인지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그때 간 수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A형 간염이겠구나 이렇게 진단한 환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증상만으로는 A형 간염인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나 황달이 생기면 이제 A형 간염이 맞겠구나 이렇게 보통 진단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바로 혈액 검사를 해서 네. 간 수치를 보는 것도 필요하겠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열이 많이 나는 상태 그리고 이제 막 울렁거리고 소화기 증상이 생겨서 식사를 잘 못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간 수치를 한번 측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백신 접종에 주의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까? 백신 A형 간염 백신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백신이어가지고요. 네. 특별하게 뭐 꼭 맞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 예방접종은
어떻든 이제 맞으시는 게 20, 30대 또한 또 간이 기저에 이미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B형 간염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네. 간경화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A형 간염 걸리면 상당히 치명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서둘러서 예방 접종을 해야 되긴 합니다. 네, 치명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려하는 것은 A형 간염에 치료제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A형 간염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 2주 정도 푹 쉬고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하면 회복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복도 가능합니까? 예, 자연스럽게 회복, 대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데 네. 극히 일부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격성 간염, 간염이 아주 심하게 와서 간부전 상태에 빠지면서 이제 간 이식을 해야 되는 분들도 1년에 뭐 많지는 않지만 국소수에서 발생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형 간염 증상이 발생했을 때 경과들을 잘 관찰해야 되고 어쨌든 병원에서 제공하는 치료 방법들을 잘 받고 계셔야 됩니다. A형 간염을 쭉 가진 상태에서 만성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짧은 기간 안에 간을 이식받아야 할 만큼 상황이 악화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A형 간염은 급성 간염만 일으키고요. 만성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급성 간염이 심하게 됐을 때 아주 이제 간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홍역 환자도 전 세계적으로 네.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주로 유럽하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홍역 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홍역도 이상하게 20대, 30대가 좀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여행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방 접종력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예방 접종 꼭 하고 가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댕기열 주의보도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댕기열 환자가 2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이건 뭐 댕기열을 옮기는 모기에 주의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도 뭐 댕기열을 피하려면 미리 예방 접종을 하고 동남아시아라든지 좀 따뜻한 곳, 모기가 많은 곳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댕기열은 예방접종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해외 여행자들한테 효과가 있지는 않고 현재 네. 거주하는 사람한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지 갔을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모기 기피제를 뿌린다든지 야외 활동할 때는 긴팔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래서 그런 모기를 이제 물리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잘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예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